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러시아 관련된 이슈는 뭐 어저께도 간단히 설명해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정점 지났다. 이 부분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 이라크, 러시아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더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의 국면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 정도. 다만, 여기에 따른 시장에서의 경계감이 높던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가 현재는 1.6% 정도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67%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인데, 실제로 4거래일 동안에 7.8% 정도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온 것이 맞다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지금 현재 두 양시장 모두 다 최근 들어서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메워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래대금이 작습니다. 뭐,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평균에 비해서는 작다는 부분 동일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대해서 거래대금이 더 많다,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투자 심리가 워낙 약한 부분이 계속해서 투매가 연속 4거래까지 이어졌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온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진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매수를 상당히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파생 쪽에서 선물과 그리고 옵션에서 위쪽 바에 대해서 무기를 많이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와 반대로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조금 제한시킬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오후가 되건 아니면은 내일 이후가 되던 현물 쪽에서의 외국인들 매수가 확대되면은 오히려 위로 가기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 놨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환율은 뭐 크게 변동은 없고, 현재는 이제 미선물이 마이너스 0.3% 초반에서 0.25% 정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오늘 반등세가 나오면서 0.6%대 상승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이라든지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중심으로 공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 무렵에 5호자에 들어서 지수 전체가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바로 갭상승이 나오면서 중요 라인대를 넘으면서 이제 쌍바닥이 거의 다 만들어진다 되겠죠. 근데 이 쌍바닥이라는 것이 사실 국내 증시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미증시라든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가 3.7%라는 급등이 나온다 되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한다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성장 낙폭이 가장 컸던 쪽이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 이런 쪽이었습니다. 이쪽도 상당히 강하다 되는 케이스고요. 그 외쪽으로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화학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테마주라든지 그 외쪽으로 건설기계. 그러니까 약간은 시총이 굉장히 높은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보다는 이제 그 외적인 쪽에서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를 했죠. 그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 컨센서스가 9.5% 전년 대비해서 9.5% 증가가 전망되었었는데 9.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실제로는 정점을 만들었다 되는 것이 작년 10월달, 그러니까 11월달에 발표했었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만든 거고, 이렇게 되면서 현재는 3개월 연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 준다고 되겠죠. 이 말은 중국에서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꺾였다는 부분은 실제로 아직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높은 상태를 보여주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외적인 쪽에서는 이제 서서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과정이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코스닥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바닥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구조 이렇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코스닥이 우선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종가상으로는 1월달의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때도 거래대금은 크지 않았다고 되는데 계속해서 투매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제 적극적인 매수가 오전부터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
지금 현재 모양으로 봤을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 모습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코스닥은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습을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폭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이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우선 기술적 반등폭을 잡냐면 21선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가 앞전에 거래소하고 달리 이쪽에서는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던 케이스인데, 이 라인대 정도가 부딪히는 자리대가 거의 한 885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우선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치 정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가고 나서도 지지받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락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지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될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원체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 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폭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 보게 되면 현재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이제 선물지수도 마찬가지인데 딱 5일선 자리대가 지금 현재는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 하단재 때 살짝 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침에 개보로 나타나면서 이 자리대까지 올라왔다 되죠. 그러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일선 자리대 자체를 쌍바닥을 이제 만드는 구간대 거의 다 들어왔다 는데 이 라인대를 오늘 올라타서 안착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내일 시장에서 또다시 갭이 나왔다가 지지 밟고 움직일 거냐, 그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 부분이 나타난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폭이 최소한 직전에 고가 라인 때는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게 될 경우는 21선 자리 때는 넘어가는 구조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전체적인 하락폭 대비해서 38.2%라는 자리대가 2840한 7, 8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까지가 이제 추가적인 반등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형지수하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자리 때 먼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들 빠지기도 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개선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 라인대를 이제 올라타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착하고 나서 갈 거냐 한번 아니면 갭으로 넘어갔다가 지지 밟고 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도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중국이 오늘 현재는 0.6%대에서 현재 움직인다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이평 저점이라는 자리대에서 마찬가지 지켜진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면서 5일선 올라갔다 되죠. 그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시장에서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역시 쌍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될 때는 투자를 어떤 쪽으로 하면은 단기적인 흐름을 나타내기 쉽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종목군이나 업종군 전체적으로 볼 때 오일선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을 그 다음번에 투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더 확률이 높다, 여기도 보시는데 오늘 현재 위치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건설 같은 경우 그런 쪽에서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업종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업종지수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건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앞전에 반등하고 나서 5일선의 이평 저점 어저께 깼다가 오늘 바로 살려놓으면서 5일선 자리대에서 올라온다가 되겠죠. 그럼 이 라인대 올라탄다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폭이 열린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겠죠.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단기 접근하신 것이 좋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5장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 어렵지 않겠죠. 시장에서 이제 지수 자체가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회복해서 안착하느냐, 이 부분만 보면 되는 케이스인 거고, 선물지수로는 지금 현재 어저께 중요했던 자리대가 실제적으로는 얼마였으면 364.3포인트가 중요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넘어가서 강하게 나오게 될 경우가 중요했던 자리가 366.2포인트 전후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아침에 갭상승 이후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대가 이 라인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 라인대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라인대까지 안착한다가 되면은 선물 쪽에서가 먼저 5일선 쌍바닥형이 만들어진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876에서 885포인트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추가로 열려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선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 꺾이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5일선 쌍바닥이 만들어진 종목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5일선 쌍바닥이 만들어지려면 5일선 이평 저점을 지켜주고 그리고 5일선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쌍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찾아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따가 오후에 뭐 진단쇼가 있죠. 그때 뵙도록 하죠. 오늘도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글로벌 주식시장의 안도 장세에 대해서 해석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2,850선까지 목표를 잡고 계시지만 이 바닥을 확인하는 그 쌍바닥 과정이 9분응선을 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 소식도 또 한 가지 나오네요. 화승인더. 이 소식과 함께 주가 4% 넘는 탄력 눈에 띄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코스닥 지수가 3.65%까지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전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오후장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